엄마, 이게 뭐야? 1억 5천만 원이야? 나랑 상의했어야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부 무너진 신뢰, 그리고 진실. 새벽 4시 그 전화 이후 순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져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 5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 순자와 미란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8시간 전 전날 저녁 8시. 순자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시군요. 네. 제가 바보였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 피해자가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서류.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피해자가 17명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7명? 네. 총 피해액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3억 원입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3억. 그리고 박미란 씨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개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장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격렬하게. 아니에요. 미란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딸 민경이와 아들 민석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민경이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은행 명세서. 엄마, 이게 뭐예요? 1억 5천?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상의 안 하셨어요?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세 노인이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50년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순간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미란. 세 사람 모두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울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2번, 3번, 10번, 20번.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3번째 전화가 올 때까지 새벽 4시 현재 시점. 순자는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순자야, 미안해.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냐고. 50년 우정이. 이게 뭐야? 미란이 흐느꼈습니다. 순자야. 나도 속은 거야. 우리 아들이 설마. 거짓말하지 마. 너 소개비 2,300만 원 받았잖아. 경찰이 다 알려줬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박미란.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50년 우정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3일 후 피해자 모임. 동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 17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은 73세 할머니 장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경위가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친한 지인을 통한 접근. 2단계 초기 소액 투자 실제 수익 지급. 3단계 신뢰 구축 후 대규모 투자 유도. 4단계 잠적. 순자는 그 글자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경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대학 등록금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65세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암 수술비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수술 못 받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남편 장례비까지 3천만 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그때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강태수입니다. 저도 6천만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검사 출신도 당했다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30년 지기 친구의 소개로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수법이 치밀했다는 겁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조인입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조직의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더 큰 인물이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훈 전 금융감독원 3급 간부 출신입니다. 현재는 모 투자자문사 대표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네. 그가 재직 중에 빼돌린 노인 투자자, 개인정보가 무려 3만 건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을 선정하고 친한 지인을 통한 접근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된 범죄였구나. 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건 우연이 아니라, 네, 철저히 계산된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성격까지 분석해서 접근했습니다. 순자는 미란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미란이도? 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김성민, 이재훈 등 실행범들은 모두 이정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들, 즉 여러분의 친구분들도.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됐나요? 강태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이요? 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면 친구를 끌어들여라. 이런 식으로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이도 협박을 받았던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아, 너도 피해자였어? 아니야. 아니야. 넌 2,300만 원 받았잖아. 하지만 만약 협박을 받았다면?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마이너스 미란.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 그리고 편지. 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진다. 50년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한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준호가 정말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2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나한테 말했어. 엄마, 순자 이모한테 더 투자하라고 해. 나는 거절했어. 안 돼. 순자는 내 50년 친구야. 그랬더니 준호가, 순자야, 준호가 나한테 칼을 들이댔어. 진짜 칼을. 엄마가 안 하면 엄마도 같이 감옥 가. 엄마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놨어. 나는 무서웠어.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그래도 나는 너를 배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몰래 녹음을 했어.
준호와 그 이정훈이라는 사람의 대화. USB에 다 담았어. 이걸로 우리 아들 잡아줘. 나는 더 이상 엄마 자격이 없어. 하지만 순자, 너만은 구하고 싶었어. 50년 친구였잖아.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미란.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순자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실. 강태수 변호사와 순자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타겟은 누구야? 김순자입니다. 제 어머니 친구요. 좋아. 어머니 통해서 5천 먼저 끌어내. 그 다음에 VIP 투자자 떡밥 던져서 1억까지 올려. 근데 형님, 우리 엄마가 자꾸 거부하는데요. 협박해. 내 명의로 통장 만들어 놨다고 해. 안 하면 같이 감옥 간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0 받으면 바로 엄마 통장에 넣어. 증거 남겨놔야 나중에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을 제공한 분이 박미란 씨라고요? 네. 박미란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정훈과 박준호 모두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박미란 씨는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녹음 파일과 편지를 보면 협박에 의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란아, 다행이다. 2주 후 법정 1심 공판. 피고석에 이정훈과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17명의 피해자들, 그리고 순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박준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17명,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이정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변호사.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 자문을 했을 뿐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여성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미란아,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순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박미란,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박준호와 이정훈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김순자 씨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저를 감옥에 보낸다고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50년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란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친구니까요. 제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순자만은 구하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미란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판결 선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잘 됐다. 당연하지. 하지만 순자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복도에서 미란을 기다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순자야, 미안해. 아니야. 순자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50년 동안 잡아온 손. 너도 피해자였잖아.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야, 나. 순자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우정.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 우정. 3개월 후, 순자는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200명의 노인들. 마이크를 잡은 순자.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피해자 김순자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50년 친구의 소개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초기 수익, 신뢰 구축, 대규모 투자, 그리고 배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제 친구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협박당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감옥에 보낸 친구였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하지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잃지는 마세요. 저는 50년 우정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 우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순자는 강연장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어. 미란아, 왔어? 응. 내가 안 올 수 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50년 전처럼, 그날 저녁 동네 카페. 순자와 미라는 창가 단골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 호두과자 접시,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미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이게 뭐야? 2,300만 원. 내가 받은 소개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아, 이건 아니야. 들어봐. 미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았을 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너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어. 뭐? 매달 50만 원씩 내 이름으로 3년 만기로. 순자는 통장을 보았습니다. 예금주 김순자. 나는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이걸 내게 돌려주고 싶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50년 친구를 배신했지만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어. 순자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발신인 서울구치소 박준호. 순자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순자 이모, 저는 박준호입니다. 이모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끝까지 이모를 지키려 했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대도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해도 어머니는 이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녹음을 했고 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50년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50년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모, 제 어머니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 곁에 있어 주세요. 마이너스 박준호.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응, 순자야. 야, 오늘 카페 갈래? 우리 단골 자리에서. 좋지. 몇 시에? 10시. 예전처럼.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며 예전처럼 50년 전처럼. 야, 순자야. 너 요즘 강연 많이 하지? 응. 다음 주에 부산도 가. 대단하다, 우리 순자. 뭐가?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증언했잖아. 나는 됐어. 너 혼자 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나 용서받았을까? 순자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응? 우리 50년 친구잖아. 응, 50년 친구는 용서도 필요 없어. 그냥 친구니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나도 고마워, 미란아. 내가 날 지켜줘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50년 우정.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 우정. 그 우정이 두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지금도 노인 투자 사기 예방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라는 순자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 카페에서 만납니다. 50년 우정은 계속됩니다. 피해 회복 현황. 마이너스 이정훈 재산 몰수로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원 배상. 마이너스 순자는 5,200만원 회복, 미란이 준 적금 2,300만원 포함. 마이너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진행 중. 1년 후 순자는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의 청중. 그 중에 미란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우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지는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미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그 석양 아래 두 노인이 걸어갑니다. 50년을 함께 걸어온 두 친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두 친구. 노년의 보석상자 2부를 마치며 오늘 순자와 미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안타까우셨나요? 그리고 감동하셨나요? 50년 우정은 무너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순자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면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큰 돈이 오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지는 마세요. 순자처럼 미란처럼 진짜 우정은 시련을 이겨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순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노년의 보석상자 감사합니다.